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경제법률 팀장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일명 작폭 사건이라고 하죠. 그 피고 이제 상간녀 사건인데 그 사건과 관련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주시죠. 네, 사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간자 소송 피고 입장입니다. 사건 설명을 위해 원고의 배우자를 기남이라고 하겠습니다. 원고의 주장입니다. 원고와 기남은 지난 2012년에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원고의 배우자 기남이 술에 만취하여 집에 인사불성이 되어 귀가했습니다. 원고는 몸도 못 가누는 기남을 부축하여 침실로 옮겼습니다. 불을 켜고 기남의 얼굴을 보니 넘어진 것인지 맞은 것인지 분간할 수 없게 얼굴이 좀 발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술 먹고 넘어졌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그러다 기남의 겉옷을 벗기고 소지품을 정리해주려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기남의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자는 기남을 깨워 물어보니 모른다고만 할 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원고는 기남이 술을 먹고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다급한 마음에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신호가 갔고 모르는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핸드폰을 아파트 단지에서 주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으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원고는 연신 그 여자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급하게 만나기로 한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원고는 그 여자를 만나 핸드폰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 여자는 원고에게 할 말이 있는 듯 계속 뭔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고는 무언가 이상하다 느껴 빨리 핸드폰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찝찝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늦은 시간이라 집으로 돌아와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단잠에 빠져있던 중 새벽에 뜬금없이 핸드폰 메시지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원고는 짜증을 내며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엄청난 장문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지 의아해하며 첫 문장을 읽었는데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불륜 자백 메시지였습니다. 피고와 기남은 수년간 불륜 관계를 가졌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아까 남편의 핸드폰을 돌려준 여성이 바로 피고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원고를 만나 불륜 사실을 자백하고 용서를 빌고 싶었는데 마침 기남이 자신의 차에 휴대폰을 놓고 내려 원고를 만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원고는 갑자기 알게 된 남편의 불륜 사실과 피고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아 충격적이고 소름 끼쳤습니다.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원고는 불안장애 및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이에 피고에게 5천만 원의 상간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네, 이게 일명 작폭 사건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 상간녀든 상간남이든 이제 원고의 배우자한테 어떤 심한 배신감을 느꼈던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원고 배우자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그 많이들 이제 상간녀 소송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원고 배우자 남자잖아요. 그 남자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계속 만나지 말자라고 한만 좀 요청을 해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이제 원고 배우자 그 남자가 그럴 때 제일 확실한 방법은 네 와이프에게 알리겠다라고 해서 와이프에게 딱 알리면은 이제 모든 게 딱 이제 되니까 이제 자폭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자폭하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한번 상의를 하고 자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정말 불리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계속 원고 배우자 우리에게 연락을 하고 막 그 찝적된다라고 했을 때 요즘은 스토킹 처벌법이 너무나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형사법적으로 좀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오히려 원고에게 알려가지고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는 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그냥 한번 빵 자폭을 먼저 때리죠. 그래서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은 한 3년 정도 기남과 만남을 가졌던 사건이고 그 피고는 이제 미혼 여성이고 이제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피고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도 기남이 계속 연락을 하면서 막 이렇게 대치를 했고 또 우리는 이제 싫지는 않았죠. 이제 기남 뭐 바람피는 남자들 보면 좀 멀끔하지 않습니까? 뭐 밥도 잘 사주고 그래서 싫지는 않았지만 유부남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남을 거부를 했는데 그 기남이 맨날 하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나는 곧 이혼을 할 거다. 뭐 나 배우자랑 너무 사이가 안 좋다. 각방 쓴다. 뭐 관계도 몇 년 동안 안 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피고를 속이죠. 그렇게 해서 진짜 믿었습니다. 진짜 믿고 기다리던 중에 임신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빨리 당신이 말했잖아. 이혼해.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딱 돌변을 해요. 기남은.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아이도 있는데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아이가 또 생기면은 막 제가 생각해도 끔찍할 것 같아요. 아,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너 왜 가졌어? 그러면 나 이혼 안 할래? 이러면서 낙태를 하라고 계속 강요를 합니다. 결국에 피고는 가슴에 상처를 입고 낙태를 하죠. 낙태를 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사이는 끝이다라고 이제 원고의 배우자에게 한번 얘기를 해도 그게 또 끝이 납니까? 원고 배우자는 얼마나 좋아요. 이제 애기도 안 생겼겠다. 그러니까 또 이제 피고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이제 만남이 유지되다가 이제 저희 피고가 원고에게 자폭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이제 자폭한 당일날 이제 기남과 막 몸싸움을 합니다. 몸싸움을 하고 이제 술도 많이 먹고 막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을 자기 차에 놔두고 가가지고 이제 딱
뭐 전화가 왔길래 받아가지고 문자하고 막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 준비 서면도 굉장히 구구절절히 썼습니다. 원고도 굉장히 충격이 크겠죠. 원고도 진짜 아닌 밤에 홍두깨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쵸. 가만히 있었으면은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안 열릴 텐데 갑자기 피고가 이제 자기한테 문자 보내서 모든 걸 알려주니까 이제 너무나 충격이 컸지만 그래도 우리도 기남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고 좀 입증을 했습니다. 뭐 카카오톡 대화라든지 낙태 진단서 이런 것들 다 냈고요. 그렇게 하니까 재판부가 이거 조정해라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조정을 갔습니다. 조정을 가니까 그 조정위원님께서도 구상권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그 조정을 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 그 소송 대리인도 이렇게 오케이 하고 우리 1,0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대신에 원고 배우자의 구상금 청구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그 위약벌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이제 면담 서로 이제 연락하지 말자 이런 것도 막 적어놨고 전화 걸지 마라, SNS 이런 것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 원고 측뿐만 아니라 피고 다 합쳐가지고 이걸 딱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번 위반할 때마다 무슨 한 1,000만 원씩 지급한다라는 것도 막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빨리 조정으로 끝났던 사건입니다. 우리 피고는 이로써 이제 자폭을 해가지고 뭐 위자료는 좀 줬지만 그래도 기남으로부터 안전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잘 된 거죠. 이제 변호사 비용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거 조정조사 하나 받아놓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특히 상간녀 소송 중에 그런 게 많거든요. 이제 원고 배우자가 남자고 나는 피고가 여자일 때 이제 원고 배우자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분들은 먼저 자폭하지 마시고 일단 저희에게 먼저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좀 저희가 좀 최선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방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영상에는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통산업군 최한결 변호사였습니다. 영재법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